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또 함께 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 오른쪽 상단을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 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해 주세요. 비밀번호 1264-0570 꼭 입력을 해 주셔야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이요. 주식왕 차트 서퍼 또는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차트 서퍼님과 난세영웅이 함께 운영하는 노란 톡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1부에서는 난세영웅님 만나뵙고요. 2부에서는 차트 서퍼님 만나뵙는데 오늘 3부에서는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풀샷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굉장히 꽉 찬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분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담당을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차트 서퍼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에 항상을 해주시는데 금요일에 주식장이 쉬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 금요일 함께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두 분 함께 하신 소감이 난세용 전문가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서퍼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역시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우리 불금 만들듯이 불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말 이 산타 랠리 기대감과 이 상승 랠리 오늘 또 주식시장도 상승했는데 저 또한 두 분이 함께하니까 든든하네요. 또 특히나 종목 상담을 길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투자노트 시간입니다. 난세용님께서 1부 때 미처 다 하지 못한 이 섹터가 있거든요.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유망 섹터로서 새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 바이오텍 섹터가 좀 잘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또 올 한 해 상승을 많이 한 가운데 다른 기타 이 관련주들은 좀 상승세가 더뎠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년에는 유망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바이오 업종은 대시세가 나면은 보통 우리 일반 종목들은 1년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원위치가 오는데 바이오는 거의 5년이 지나도 안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시세를 그때 수익이 나신 분들은 바이오를 선호하지만 고점에서 일단 잡으신 분들은 거의 4, 5년 동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바이오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는 그만큼 그 리스크를 안아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어떤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야 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다한 거를 다시 한번 하면 일단 맨 앞에 있는 종목들이 대장주거든요. 그것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 항암제는 오스커텍, 폐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주는 파미셀하고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는 네오이멘텍. 뒤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2등 대장주 다음인데 이제 네오이멘텍인가 대장주가 움직이고 나서 이런 밑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에 있는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서 위에 오는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과 질환 치료제 가지고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이게 이제 GTBNT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항암제, 이제 대사 항암제인데 여기는 이제 지시셀, 아까 지시셀 말씀드렸죠. 녹십사셀에 카티하고 그다음에 카NK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시셀이 됐고, 그다음에 NK맥스, 그다음에 이제 2차 관련된 뭐 차바이오텍,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형 변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링거를 맞는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런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네. 알테오젠, 이게 이제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청단 제약, 레고킨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들은 뭐냐면 이런 어떤 임상 실험이나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아웃한 거, 그만큼 로열티가 들어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알테오젠, 인터론 바이오, 레고킨 바이오, ABL 바이오, 오스코테 피처캠 이런 종목들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상반기에 이제 우리 그 제약 관련 컴포넌스가 쭉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근접해 있는 게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네어 이뮨텍, 지시셀, 녹십자, 올릭스, 나이백, 레고캠 바이오, MK맥스, SK 바이오팜, SK 바사, 매드팩트, 파메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대면으로 참석하는 회사들이 있고 네, 비대면으로 참석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서도 대면으로 참석하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오 이뮨텍, 올릭스, SK 바이오팜, 파맥신인데, 네오 이뮨텍이 최근에 이제 움직이다가 다시 주춤하는데 가격대가 10,000원대 초반이거든요. 최근에 기간이 수급들이 좀 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 일단 섹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난세웅님의 유망 섹터로서 첫 번째 수소 관련 기업주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풍력 테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텍 관련된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 톡방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또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이 입장을 해주셔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난세영웅 투자노트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크딘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받아 또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위즈 홀딩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 이 컴투스 홀딩스를 오늘 무작정 따라탔습니다. 어떤 전략 취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 홀딩스 둘 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오위즈 홀딩스가 17.56%까지 상승을 했고요. 89,7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살펴볼까요? 16% 상승을 하면서 21만 8천 원 선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이 컴투스 홀딩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 컴투버스를 유튜브에 최초 공개하는 오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을 했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상승을 했거든요. 현재 가지고 계신다면 네, 매수가 대비 굉장히 상승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따라 타셨다고 하니까 과연 네. 얼마에서 따라 타셨느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먼저 네오위즈 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오위즈 홀딩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호재들 중에 요새 메타버스와 이 가상자산 두 가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워낙 올 한 해 우리가 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다 이 부분에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 매물대를 보고 계신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한 점은 뭐냐면 그동안은 공매 수량이 없었는데 오늘 공매도 수량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은 앞으로 개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공매도를 한번 일으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일어나는 종목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매도가 일어나는 종목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샀다가 공매도를 했다가 샀다가 공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지금 이제 수익 기관에 계시지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 보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한번 수익을 최대한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식과 함께 바로 올라타기 굉장히 어려운데 투자를 굉장히 발빠르게 하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틀 정도는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조금 보면 요새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긴 꼬리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오윌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보시면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렇게 긴 꼬리가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좀 보신다면 앞으로 며칠은 더 홀딩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며칠 안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상화폐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실적이 실제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컴투버스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한번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외국인이 굉장히 오늘 많이 들어와줬고 기관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매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조금 정리하고 기관이 들어오면 또 외국인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발빠르게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메타버스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그동안 중에 최고가를 찍고 또 긴 꼬리 조금 만들면서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금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 이익인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고 던지는 건 조금 아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와 컴투스 홀딩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쇼박스인데요. 매수가는 6,3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6,01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쇼박스, 오늘 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난세홍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쇼박스가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오징어 게임 2, 3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쇼박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한 20%대까지 갔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시냐면 과거에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제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차트상 보더라도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 차트로 먼저 보시면은 요 이제 후행 스팬이거든요.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을 이제 간통하라는 그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더 상승 이어지면은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 23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가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과연 아마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인기가 계속
뭐 지금도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2탄, 3탄이 만약에 나오기까지는 계속 뉴스를 타면서 추가적으로도 아마 상승세가 일단은 이어진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6,300원에서 6,000원이면 거의 뭐 5% 정도 마이너스지만 충분히 내일 아마 윗꼬리를 극복하면서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일단 차트로 보더라도 이평선이 일단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미래 나노텍입니다. 매수가 살펴볼까요? 5,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현재 미래 나노텍 오늘 상승이 거세면서 또 수익권에 계십니다. 12.07% 오늘 상승한 가운데 7,150원의 종가 형성을 했네요. 매수가는 5,800원, 비중 2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익절하면 좋을까요? 네, 저 타이밍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수익을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내놨죠. TV 두께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필름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이 기술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와 함께 지금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 실적이 더해진다면 내년에 엄청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망 섹터를 뽑는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디스플레이도 또 한 섹터를 담당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도 디스플레이 관련 역시나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전환 청구권을 또 요구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한 5% 정도가 되는 부분을 전환 청구권을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전환 청구권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조금 파워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서는 이 연말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건 사실은 조금 소부장 업체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 이 대기업들에서는 자기 회사의 재무지표를 좀 확실하고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말이 지나고 연초에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 같은 것들을 연말에 자기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이 그만큼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또 튼튼하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술도 좋고 파워도 있고 전환 청구권 행사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쭉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이 종목 지금 던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연초에 내년이 되면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좀 던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정도를 조금 수익 구간을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매수가 5,800원, 비중 20% 궁금하시다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상담은 서한입니다. 1,92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소환 살펴볼까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71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 초반의 시초가 1,680원 선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 살펴보면요. 12월 1일부터 오늘에서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의 종가 12월 1일 부근이었는데요. 소폭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서한이네요. 하지만 매수가는 1,92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네, 본전을 탈출하고 또 수익권에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난세용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가가 1,920원인데 이 종목은 이제
건설 관련주거든요. 네, 건설 관련주인데 지금 이분이 사실 1,700원대에서 지금 이제 오늘 시세가 끝났는데 현재로서는 뭐 일단 바닥에서는 이제 탈피한 모습을 보이고요. 일단 RSI가 일단 벗어난 상태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 과연 이게 흐름이 이제 어디까지가 이어질지가 중요한데 지금 오늘 보면 약간 좀 그만큼 좀 뭡니까 경사도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700원대에서 지금 왔는데 아마 1,900원까지는 약간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선이 지금 60일선인데 지금 60일선이 얼마에 와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약 한 1,780원 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900원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마 61선 약 한 1,800원까지는 좀 일단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은 1,755원 일단 61선은 좀 이렇게 상향 돌파할 그런 무렵에서 이제 멈춰버렸는데 아마 내일은 다시 한번 아마 61선을 도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약 1,800원 정도가 일단은 적정 수준을 봐야 단기적으로나 이제 여기서 분명히 저항을 좀 받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일단은 1,800원대가 어떤 고비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여기를 좀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돌파하면은 1,900원까지도 충분히 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과연 내일 일단 1,800원을 돌파 여부가 향후에 주가 흐름을 일단은 좌지우지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일 61선의 돌파를 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920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1,800원에서 1,920원 사이원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파른 만큼 새로 매수하셔가지고 채우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원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진산업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2만 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 아진산업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매수가와 현재 지금 네, 죄송합니다. 매수가가 22만 원이 아닌 2,200원인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4,110원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의 종가는 아진산업 3,15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 4,110원, 비중 5%. 네, 시청자분들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0.94%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3,130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었지만 소폭의 상승세 보였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2,775원 선에 12월 1일 부근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상승세를 조금 보이다가 다시 12월 22일 부근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폭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매수가는 4,110원, 비중 5%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아진산업 대표적인 애플카 이슈와 엮였던 종목입니다. 애플카 이슈가 한번 나올 때마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계속해서 이 애플카 이슈 모멘텀을 받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소식이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애플카 지금 내년에 조금 앞당겨서 빨리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사와 함께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아진산업 정말로 매출이 나오려면 아직은 거의 9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강한 탄력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가격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비중이 5%라면 오히려 뭐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애플카 이슈로 확실하게 뉴스가 터지고 실적이 나온다면 이런 전고점, 사실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고점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정말 내년에 애플카가 나온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이 업체가 애플카와 함께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확인하시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비중도 적고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애플카의 이슈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저가에서 3번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는, 아니 3번이 아니라 4번이네요. 4번이나 바닥을 만들어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3,700원 정도 라인이 조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는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빠진다면 한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속편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조금 새로운 종목에 그냥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진산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15,12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LG U+ 0.7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4,15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비중이 25%, 장 초반 14,000원 선까지 소폭의 하락세 있었지만 그 이후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14,450원 선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15,12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난세웅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LG U+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도 계속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 기관들 투신하고 연기금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LG U+는 지금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 계속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보면 어제도 아마 정부에서 화이브즈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 85개 시도군의 행정동까지 어떤 화이브즈 어떤 기반 시설을 하겠다래 가지고 화이브즈 일단 관련주들이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이런 어떤 기본은 이제 우리 통신 3사거든요. SK텔레콤이라든가 LG U+, KT인데 사실 SK텔레콤에 비교해서 LG U+는 좀 저평가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U+는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하고 어떤 협약 관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이번에 또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또 독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계속 이슈도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도 보면 증권가의 목표가도 대부분이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매수가에는 15,000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61선에서 계속 지금 121선하고 61선에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61선하고 120선 부딪히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15,000원뿐만이 아니라 이전 고점인 약 한 16,000원, 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만약에 보유를 하셨으면은 또 배당금도 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LG U+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바로 위드텍입니다. 매수가는 23,400원. 사셨다고 하시고요. 비중 5%라고 하시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위드텍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8,5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는 18,600원 선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소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위드텍. 최근의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네, 현재 매수가는 23,400원입니다. 최근의 흐름 12월 8일 부근께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19,25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12월 8일 부근께부터 음봉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의 하락세 보였다가 12월 22일부터 조금 상승을 하고 있었네요. 오늘은 좀 조정세 보인 위드텍입니다. 매수가 23,400원, 비중 5%.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차트서퍼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위드텍
이 반도체 미래를 보고 사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내년에 정말 업황이 좋아진다.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미드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로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업체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와 조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굉장히 함께 만들고 있고 거기서 바로 납품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내년에 삼성전자가 좋아지면서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역시나 이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올해 원래 반대쪽 사이클이 올 연말쯤에는 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 다잡아 가고 있는 부분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지금 사실 보시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그렇게 나쁜 가격대가 아닙니다. 제일 많은 가격대가 27,500원 정도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이 32,000원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앞으로 조금 굉장히 좋은 이슈와 함께 점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되는 종목이고 특히나 재밌는 건 뭐냐면 기관이 조금 최근에 많이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은 점점점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호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비중이 5%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다가 내년에 호재가 딱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정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드텍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에디슨 EV라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5%. 오늘의 종가 상황 에디슨 EV 2.7% 상승하면서 24,7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초가는 23,800원이고요. 장중에 25,95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던 에디슨 EV였네요. 26,000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는데 24,7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변동이 가장 큰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에디슨 EV 12월 1일 부근께에서는 13,000원 했던 주가가 12월 20일 부근께에서는 3만 원 선까지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하락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종목이 올해 최고로 많이 오른 종목이죠. 네. 보시면 연초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얼마였었냐면은 네. 약간 1,000원 이랬었어요. 네. 그렇죠? 네. 1,000원이었던 연초에 주가가 거의 얼마냐면 1,600원 하던 주가가 네. 얼마까지 갔냐면은 8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여기 이제 증자등이 거의 80배 이상이 오른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날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지면서 8만 원에서 이제 다시 얼마까지 왔냐면 19,000원대까지 왔거든요. 13,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3만 원까지 오른 상태인데 물론 이제 중간에 무상증자당 증자가 있어가지고 주가 자체는 82,000원 훨씬 높았었지만 이제 이건 권리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져서 이제 8만 원으로도 됐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 자체도 거의 80배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다시 80배 8배 80배 맞죠? 네, 80배 오른 상태에서 80배.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간 상태인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뭡니까 쌍용차 인수의 마지막 걸림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제 계약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은행하고는 어떤 담보 대출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회사가 이제 평택에 토지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각함으로써 조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주가 약간 좀 조정을 만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약이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초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이제 루머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3만 원대면은 최근에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테마만 형성이 되면은 뭐 상한가도 금방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번의 상승으로도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사실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오늘도 거의 한 29,300원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아침에는 좀 빠졌었어요. 22,8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장 고점이 26,250원까지 갔었거든요. 21,300원. 그러면 오늘 하루에 진폭이 거의 뭐 10% 이상 진폭이 있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24,750원으로 끝났죠. 그래서 아마 시초가 대비는 일단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어떤 루머나 뉴스에 따라서 일단 변동폭이 클 거는 같은데 아마 일봉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거의 하락은 멈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11선이 지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21선은 아래에 있고 제가 볼 때 오늘 11선이 이제 지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2,400, 200원이 11선인데 11선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내일도 아마 상승 아마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아마 3만 원은 만약에 내일 크게 오른다면 충분히 그 가격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 때문에 오늘 아마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일이나 모레 아마 연초까지는 아마 이런 계약 뉴스에 따라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분이 비중이 5%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아마 21선 부근에서 한 약 한 2만 1,200원, 아마 22,000원, 3,000원까지 또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비중 더 늘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드슨 EV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TL 알바이오 펩입니다. 매수가는 56,000원, 비중 15%라고 하고요. TNR 바이오펩 오늘의 종가 상황 0.5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7,050원이라고 하는데 매수가 56,000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바이오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생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인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뇌 수술을 할 때 이 뇌척 수액이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부분의 피부 장벽을 만들어서 막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미래에서 굉장히 잘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이오 섹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이오 섹터의 모든 관심은 이 오미크론 변이에 사실은 쏠려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굉장히 오랫동안 쏠려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분명히 이 바이오 종목들로 확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 기사도 최근에 났는데 사실은 기사가 났을 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점핑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이 15%로 조금 있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보면 외국인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 외국인들의 관심과 함께 분명히 이 기술이 해외로 수출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주가를 가지고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이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수출 모멘텀 그리고 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멘텀을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TNR 바이오팹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월드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87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이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월드 오늘의 종가 2,700원. 최근에 이 토스 관련주로 해서 이월드가 상승 흐름 참 좋았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조정세 나타냈네요. 네, 매수가는 2,887원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 10%. 최근 흐름은 12월 20일 부근에는 1,880원이었던 이 종가가 3,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조금 긴 음봉 나왔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난세용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월드는 아시다시피 아까 앵커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스 관련주죠. 네, 원래는 이제 이랜드 그룹주입니다. 이랜드 그룹주인데 시총이 한 4천억대 되는 회사고요. 아마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주얼리 및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 퍼블리카의 어떤 기업 가치가 약 16조 정도 된다. 이런 뉴스 속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게 이제 이날부터 올랐죠. 12월 20일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지금 거의 2,000원에서 3,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700원에서 지금 11선에서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11선이 아니라 121선에 멈춰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 이평선이 이제 모이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이게 되면은 여기 때에서 과연 상승 내지는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종목은 지금 상승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매수가가 2,887원인데 충분히 이 가격대는 오늘도 뭐 거의 지금 움직임 폭이 오늘 시초가가 뭐 3,175원에서 2,600원대니까 거의 하루에 400원이니까 하루에도 보통 뭐 15에서 20%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제 음봉이 크게 났지만 내일도 만약에 어떤 거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어떤 121선이 지지가 될 수 있다면은 충분히 2,800원이 아니라 오늘 고가인 3,200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차피 뭐 종목들이 테마적 관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조금 더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떤 또 뉴스가 나면은 급등하는 패턴 이런 테마적 어떤 특성을 보서라도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파크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6,4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터파크 1.11% 상승을 하면서 5,46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터파크 매수가는 6,400원, 비중 15%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인터파크 조금 회사가 이제 팔려 나가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던 그런 회사인데 오늘 바로 오늘자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과 함께 딱 3시 29분에 나온 뉴스인데요. 야놀자에서 인터파크 인수를 확정했다. 그래서 사업 부분에 지분 70% 2,940억 원에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새 이 인수가 되는 회사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좀 인수가 될까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SM이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 굉장히 인수가 확실시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야놀자에서 이 인터파크에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개를 해나가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인터파크 자 지금 오늘 긴 꼬리라기에는 굉장히 짧은 꼬리인데 짧은 꼬리를 갖고 내려왔지만 내일 장 초반 급등을 하면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바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신다면 사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6,400원이신데 요 네.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이틀 사이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의 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8,200원 정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낮게 잡는다면 네, 한 7,800원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800원까지 오를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우리에게는 인수합병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메디콕스 살펴볼까요? 네, 969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메디콕스 오늘은 4%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가 1,000원 선이었고요. 959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었네요. 매수가 1,2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산 시점이 1,200원 때문은 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만약에 10월 말에 사셨거나 아니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급등시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1,200원대 보면 이때 워낙 그 뭡니까 이 여기에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 많으면서 이날 오르니까 이때 이제 급등을 하면서 1,320원까지 뽑았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가지고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이 동전주예요. 동전주고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우리 3대 조선소 근처에 있는 회사로서 어떤 뭐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건 유리한데 이 회사가 계속 뭐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도 지금 1,000원 미만이 이제 동전주에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분명히 정고점을 이날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 가지고 매수에 가담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밀림으로써 지금 굉장히 또 저점을 또 갱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만약에 밀린다 하면은 약 한 9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밀린다 할 때 900원이 만약에 또 하향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반등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100원 정도까지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하더라도 1,200원까지는 지금 워낙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 시에 일단 좀 물량을 지금 비중이 10%니까 한 반 정도로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더 만약에 그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중을 좀 조금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메디콕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분 인사를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만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난세웅 전문가님부터.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지만 분명히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어떻게 이제 인내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하거나 기준점은 뭐냐면은 일단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샀을 거라고 이 종목이 뭐가 되어서 샀는데 만약에 누구 말을 듣고 샀으면은 내 기준이 없지만 내가 살 때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다 하면 충분히 버티면 되는 거가 주식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차트서버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사실은 계속해서 이 연말에 대한 우리가 산타랠리 기다렸지만 내년 초에 조금 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실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내년 초가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한 템포 늦춰서 개인들을 조금 더 끌어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잘 유의하시면서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